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함께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로이카 채권단에게 그리스가 좀 새로운 제안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글쎄요 이번 주말쯤에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좀 빨리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그렇죠. 또 막상 좀 헤집어서 살펴보면 그다지 뭐가 진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가 뭐 끝까지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라는 좀 죄송합니다. 네.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글쎄요, 좀 뭐 고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채권단이 좀 많은 개선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좀 부자들의 어떤 세수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걷어들이고 연금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낮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셨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정말 아직 개선된 부분이 가시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인데 그래도 디폴트 우려감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외신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반응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1호 장관 회의에 이어서 유로도 이제 네. 특별 정상회담까지 원래 장관 오늘 이제 어제 다 했었거든요. 네네. 하루 동안. 근데 사실 뭐 그 개혁안이 연금 개혁안이 그리스 쪽에서 제출을 했다고는 알려졌지만 사실 네. 그 조항들을 지금 다 살펴보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유로 장관 회의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었었고 그 유로 뭐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뭐 장관회의에서 할 게 없는데 뭐 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이 너무 좀 빠르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리스는 어쨌든 연금 개혁안이랑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제 조정안을 이제 개혁안을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뭐 낙관론이 부상을 하면서 그리스 증시가 뭐 9%가 넘고 뭐 독일, 프랑스 뭐 3% 넘고요. 유로존 증시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로이터에서는 또 실물자산들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진시 상승을 했고 금이라든가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들, 그 반대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좀 강세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그리스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부분에서 외신도 지금 상당히 좀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고 반면에 좀 여러 가지 좀 상승세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 외국인들 5거래일 연속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에 좀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좀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그리스 뭐가 잡음이 좀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딱 일주일 남아 있는 상황, 6월 30일 날까지 해서 딱 일주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좀 빨리 뭐 너무 그리스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비추는 것은 조금 약간 오류가 있다. 그리스가 지금 해결되는 낙관론이 부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머징 증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리스가 해결이 되면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생각.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 단독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과다한 부채들 자체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그리고 뭐 트로이카 이쪽으로 빚에 이제 채권자들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 파급력이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채 수익률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운 트렌드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 말은 바로 그리스 협상의 해결을 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조금 몸을 아주 낮추는 것이 아직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7월 초 보시면 이제 그림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요지는 7월 달에 이제 그리스 이제 국채 만기가 도래가 되면서 다시 이제 재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 이전에 있어서 25일 날, 26일 날 유로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30일까지 우리가 이제 만기가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섣불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신고가를 친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 며칠간의 흐름을 짚어봤을 때 네. 우리가 여기서 과연 포션을 쉽게 늘릴 수 있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근데 어쨌든 유로 그 리스크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상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에 대한 지표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낮아져야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져야지 그만큼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자금이 좀 몰린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그 협상 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완전히 좀 타결이 된 부분들이 아니고 워낙에 이렇게 좀 보니까 이제 유로존에서 좀 그리스의 어떤 입장도 보면 계속해서 좀 말을 자주 바꾸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상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완벽하게 좀 윤곽이 좀 드러날 때까지는 당분간 좀 현금을 보유하고 서서히 좀 접근을 해라. 시장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이 서동수들의 네.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은 좀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조금 현금 보유와 전략으로 몸을 좀 낮추는 자세로 이어가자라는 전략이니까요.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머징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신중한 태도로 전략 짚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고점 임박한 S&P 500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어떤 이 그리스에 대한 영향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바로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이 간밤에 또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네. S&P 500도 지금 지수 고점 지금 임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 미국 증시가 계속 그 좀 부진한 흐름을 최근 몇 달간 보여주다가 1분기를 넘어서서 2분기 그 관련된 경제 펀더멘탈 지표들이 조금 호전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자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연 고점 수준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대한 뭔가 그 미국 경제 1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확신이 점점 두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바로 또 연고점 돌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FOMC 회의 전까지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뉴욕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FOMC 회의에서 역시나 좀 기준금리 인상을 좀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여기 더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1분기의 부진을 덮어줄 만한 2분기 경제지표들 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어떤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M&A 소식들도 속속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고점은 조만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돌파하는 흐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네. 지표가 깨지지 않는 이상 뭐 박스권 하단으로 갈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뭐 옐런 의장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어제 이제 기존 주택 매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지표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컨센서스가 한 520만 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월 같은 경우는 한 509만 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35만 건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뭐 2009년 이래로 최고치다. 그리고 뭐 이제 한 애널리스트 얘기하기로는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가 3분의 2, 전체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마켓, 주택 시장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택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의 소비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 신고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텍 지수 자체가 1.3%나 오르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와는 확실히 좀 대비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요. 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본다면 좀 어떤 부분에 좀 대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직 이제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증시라든가 이머징 자금의 인플로우를 기대하기가 아직은 기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크게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국의 지표가 좋아진다는 것, 이머징 자금에서 그러니까 이머징 자금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 선진 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늘 뭐 그리스가 뭐 해결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로우가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무조건 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은 뭐 오늘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 동조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물론 어제 셀트리온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이제 그 바이오텍이라든가 네. 이러한 주식들이 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CGN이라든가 메디톡스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나스닥에서 이제 바이오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섹터 동조화를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레이딩 관점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섹터, 그러니까 바이오텍이라든가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에서 흐름이 좋은 어떤 섹터들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같이 좀 반영을 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자금 뭐 만약에 오늘 긍정적인 부분 일시적으로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산의 골드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전략을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울 것이다 라는 그렇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엘니뇨의 수혜주, 오늘은 이 국내 종목으로 속속들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골드 클래스 함께 만나보시죠.